장이 끝나도 투자는 끝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어예진입니다. 5월 13일 화요일, 오늘 주식시장 보시면서 답답하셨던 분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에서 미국과 중국의 90일 관세 유예 합의 소식에 나스닥 4%까지 급등했는데 3대 지수 모두 강세였는데 국내 시장은 좀 분위기가 달랐죠. 코스피는 어제 기대감을 선반영했다는 듯 2600선에서 변동 없이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전날보다 0.89% 오른 731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 강세로 돌아서면서 13원 오른 1416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금 이곳 목동의 기온은 24.2도. 오늘 더 기온이 높아졌죠. 포근해서 좋기는 한데 거리에 그 이팝나무 꽃가루가 너무 날려가지고 좀 원망스럽더라고요. 자,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시작합니다. 마크 론슨과 브루노 마스의 업타운 펑크 흥겹게 들으시면서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박복경님께서 헬스장에서 자전거 타며 방과 후 목돈연구소 출첵합니다. 오늘도 1시간 알차게 듣겠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오늘 오프닝 곡이 자전거 타기 리듬이 딱 맞는 곡이죠. 네. 그리고 박성남님께서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공부를 하신대요. 그래서 경제 공부하러 오셨다고. 와, 제가 스트레스 받아서 공부를 하게 되면 저는 아마 벌써 서울대 갔을 것 같아요. 오늘도 함께 경제 공부하시면서 쌓인 스트레스 다 푸시길 바라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문 여는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고요. 무료로 SBS 라디오 들을 수 있는 어플이죠. 고릴라, 그리고 유튜브 채널 시교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식도 전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와 무료 어플 고릴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소개도 해드리고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릴게요. 자, 오늘 1교시는 한 가지 경제 현상을 제대로 파보는 분석 천재 나건웅 준비됐고요. 2교시는 그때 그 시절 뉴스로 배우는 경제 이모저모죠. 라떼 뉴스로 꾸며집니다. 자, 어예진이 직접 고른 꼭 알아야 할 뉴스 어뉴스. 오늘도 배달 왔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스테이블, 안정적이라는 의미처럼 미국 달러나 금의 가치와 연동돼 상대적으로 가격이 일정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설계된 코인입니다. 현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99%가 달러를 기반으로 설계됐는데요. 언제든 1달러에 살 수 있고 환불해 달라고 해도 1달러를 돌려주는 늘 1달러에 거래되는 테더, 그리고 USD 코인이 가장 많이 거래되는 대표 암호화폐입니다. 2년 전 리닷페이라는 한 홍콩 핀테크 기업이 달러 연동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카드를 긁으면 디지털 지갑에서 실시간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빠져나가는 방식입니다. 국적에 상관없이 고객 신원 확인만 거치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고 실물 카드는 100달러, 애플페이에 넣으려면 10달러를 내면 된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이 카드를 이용해 슈퍼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도 사고 식당에서 밥값도 내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비자 가맹점이면 온오프라인 모두 결제가 가능한 데다 별도 환전 없이 실시간 환율로 달러를 원화로 전환해 결제가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해외 카드가 되는 ATM 기계에서는 현금 인출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법정 화폐인 원화를 대체하는 지급 결제 수단이 등장한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들 중에는 월급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요구하는 사람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은행 계좌 개설이 안 되니까요. 또 자사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하면 은행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매달 주겠다며 경쟁에 나선 업체도 생겼습니다. 단편적으로는 간편하고 이득인 새로운 결제 방식 같지만 법적 보호와 규제가 미비하다는 구멍도 있는데요. 무엇보다 금융 질서의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실물 경제에 들어와서 원화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고요? 스테이블 코인을 돈처럼 쓰게 되면 그 돈은 다시 디지털 지갑으로 전부 가지 않죠. 투자도 하고 직원 월급도 주며 세상 밖으로 돌고 돌게 됩니다. 즉
통화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통화량을 늘리고 줄이는 건 중앙은행만이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경제 지표를 보며 몇 달씩 고민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누구나 발행하고 규제 없이 유통하게 하면 아무나 통화량을 늘릴 수 있게 되는 셈이라 이걸 통제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논쟁이 치열합니다. 간단하지만은 않은 스테이블 코인 결제의 등장. 가상을 넘어 현실 화폐로 사용되기까지는 많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뉴스였습니다. 한 가지 경제 현상을 제대로 파보는 분석 천재 나건웅. 오늘도 매경 이코노미의 나건웅 기자가 파헤쳐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경제 현상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네, 오늘은 그 젊은 세대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글쓰기 트렌드를 얘기해볼까 하는데요. 바로 라이팅 힙이라는 트렌드입니다. 네, 라이팅, 라이팅 힙이고요. 그 글쓰기요. 네. 최근 손글씨 쓰기, 필사, 캘리그라피 이런 글쓰기를 힙하게 즐기는 문화가 젊은 세대 사이에서 확산하고 있는데요.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 난데없이 왜 아날로그식 글쓰기가 대유행하고 있는지 한번 분석해 볼까 합니다. 네. 라이팅 힙. 이거 느낌은 어느 정도 알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떤 의미예요? 이제 많은 분들이 텍스트 힙은 이제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건 이제 한 2년 정도 된 유행인데 책을 읽는 스스로를 멋지다라고 느끼면서 젊은 세대들이 SNS에 독서 인증샷을 올리는 그런 문화인데 글자를 뜻하는 텍스트 그리고 개성 있고 힙하다는 뜻을 지닌 힙이라는 단어의 합성어로서 새로운 신조어로 뜨게 됐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라이팅 힙은 그 텍스트 힙에서 한 발 더 뻗어나간 유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새 글자를 쓸 일이 없어진 젊은 세대가 오히려 글쓰기를 신선하게 느끼면서 쓰기 열풍이 번지고 있는 건데요. 3040 세대는 어린 시절 향수를 불러일으키기도 하면서 인기가 참 많습니다. 넓게 보면 라이팅도 글씨니까요. 결국 라이팅 힙도 텍스트 힙을 구성하는 하위 트렌드이긴 한데요. 그 쓰기가 사실 읽기보다 더 능동적인 행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 불어닥친 활자 인기가 요즘 한 발 더 나아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아주 옛날에 어르신들이 이렇게 서예 배우면서 좋은 글귀나 가훈을 굉장히 근사하게 써서 액자해 놓는 맞아요. 그게 다시 뭔가 2025년 버전으로 유행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예전에는 뭐 벽에 걸어 놓으셨다면은 요새는 자기 이제 SNS에다가 좋은 글귀를 이제 박제를 해 놓는 거죠. 이런 라이팅 힙의 인기는 그러면은 뭐 SNS 비롯해서 어디에서 좀 체감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가장 체감할 수 있는 곳은 역시나 문고 업계가 아닐까 싶은데요. 문고 업계가 요새 진짜 그야말로 대목을 맞이했습니다. 펜과 종이 뭐 이런 거는 물론이고 뭐 만연필, 연필깎이, 뭐 초딩 때 쓰던 연필이나 전보 지우개, 그다음에 지구화학 색연필 뭐 이런 거 기억나시나요? 이런 게 다시 매출이 늘어나고 그래요? 있고. 네. 그다음에 서예 때 자주 사용했던 이제 종이를 눌러주는 문진 이런 것들도 요새 젊은 애들이 많이 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재밌죠. 그리고 교보문고나 예스24 같은 서점가에서도 요새 문구류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그 무신사의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29cm라고 있어요. 여기서도 문구 사무용품 거래액이 전년 대비 75% 늘어났다고 하고 그 최근에는 그 29cm가 코엑스에서 문구 페어를 개최를 했거든요. 이게 다양한 문구 편집숍들이랑 협업을 해서 한 건데 저도 가봤는데 사람이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발 디딜 틈이 없었고 특히 20대 여성분들이 진짜 많았고요. 5일 동안 25,000명이 넘는 관람객이 찾아올 정도로 요새 그 문구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저는 정말 이거를 체감하는 게 항상 원고에 손으로 첨삭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방에는 안에 펜이 다 한 자루 이상씩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뭘 들던 꺼냈어야 하니까. 맞아. 그래서 펜을 다 쓰면 또 사고 또 손에 맞는 펜도 찾고 그러면 이제 문구점 펜 코너를 꼭 들르게 되는데 그 왜 우리 검정색, 빨강색, 파랑색 그 잉크펜, 볼펜 나오는 전통의 그 모나미라고 있잖아요. 그것도 이 점점 컬러가 다양해지다 못해서 이제는 파스텔 컬러까지도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다양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펜 컬러가 다양하게 나온다는 건 글씨를 쓰는 사람들, 뭔가 필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돌아다니다 보면 그 문구 편집숍 있죠.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보여요. 맞아요. 진짜 말씀하신 대로 특히나 젊은 세대가 자주 찾는 성수동 같은 힙한 동네 있잖아요. 여기는 문구 편집숍이 진짜 많은데 말씀하신 대로 필기구 뭐 뿐만 아니라 스티커나 도장 이런 다양한 소품들을 팔고 있고요. 그런
펜을 이렇게 써보면서 놀이터처럼 젊은 세대가 여기서 놓여가지고 한 20분 30분 동안 놀고 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성수동은 이제 포인트 오브 뷰라는 매장이 유명한데 이게 매출이 1년 만에 10배를 성장했을 정도로 엄청 인기고 뭐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 가면 앞에 줄이 막 서 있습니다. 실제로 가보시면. 그리고 아까 모나미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네. 모나미 하면은 되게 전통의 그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오래된 문구 브랜드잖아요. 네. 요즘에는 라이팅 힙 열풍에 힘입어가지고 1960년대 설립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모나미도 다시 생기가 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 모나미도 성수동에서 프리미엄 매장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프리미엄이 있어요? 네, 네. 뭐가 달라요? 여기는 체험에 초점을 맞춘 그런 매장인데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잉크가 진짜 요새 수만 가지예요. 네. 그거를 이제 그 펜 안에 들어있는 심을 펜 필터라고 하는데 네. 요걸 잉크를 골라가지고 나만의 이제 펜 색깔을 만드는 그런 체험을 할 수도 있고 볼펜 부품을 직접 조립해가지고 나만의 펜을 만드는 그런 체험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돌아다니다 보면 문구점 컨셉트도 다양합니다. 그 연남동에 흑심이라는 편집숍은 있는데 네. 여기는 흑심이라는 이름이랑 걸맞게 연필에 특화한 문구점이고 네. 성수동에 글월이라는 또 편집숍도 있는데요. 네. 여기는 편지 특화 전문점입니다. 글월이 이제 순우리말로 편지라고 하네요. 그래서 네. 뭐 카드형 편지지부터 거기 가보시면 모르는 사람과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펜팔 서비스 이런 것들도 준비를 해놨습니다. 되게 재밌죠. 네. 그러네요. 글씨 쓰는 게 조금 유행이라고 한다면 이제 필사를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성현민님께서도 요즘에 성경책 필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성경책 해주셨는데 필사. 그렇죠. 요즘 필사 열풍도 뜨겁다고 들었어요. 어때요? 맞습니다. 진짜 뜨거운데요. 그 교보문고에서 제 자료를 받아봤는데 20대 사이에서 필사책 판매량이 전년 대비 8배가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그럼 왜 젊은 애들이 필사를 하느냐? 이제 훌륭한 구절을 따라 쓰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어휘력도 높일 수가 있고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필사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요새 젊은이들이 참 자기 성장 욕구도 있고 마음이 좀 혼란한가 봐요. 필사를 하면서 이렇게 그런가 마음을 봐요. 다잡는 것도 있고. 최근에는 문학 작품뿐만 아니라 뭐 되게 다양한 필사책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필사 중에 스테디셀러가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란 책이 있는데 네. 요거는 워낙 필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요새는 필사용 특별판으로 재출간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요새는 뭐 인기 아이돌 밴드 노래 가사집, 그다음에 뭐 대통령 탄핵 결정문, 뭐 헌법 필사 이런 것들도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소장님께서는 이제 펜을 가방에 네. 많이 가지고 다니신다고 했는데 요새 좀 글쓰기 같은 걸 실제로 좀 하시나요? 뭐 일단은 그냥 글을 쓴다라는 말로만 한다면 저는 뭐 근 5년간 인생이 글쓰기라서 그러니까. 매일 이제 지금도 어뉴스 원고를 쓰기도 하고 네. 또 아이한테 식탁 위에 메모도 많이 남기기도 하고 그런 뭐 것도 있구나. 이웃이나 지인들에게 뭐 선물할 때 뭐 무슨 날에는 꼭 저는 손편지를 써요. 네, 그래서 손편지만큼 좀 진심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사실 점점 이 학교에서도 그렇고 예전같이 그런 필기 시대가 아니어가지고 손글씨가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네. 우리 때는 정말 연필 쥐는 모양 가지고도 많이 혼나고 막 손 찰싹 맞고 그랬는데 그렇죠. 요즘에는 거의 뭐 쓰는 것도 전자기기에 쓰는 그런 방식이니까 아이들 중에서도 뭔가 예쁜 손글씨 보면 굉장히 기특하고 반갑더라고요. 근데 이 글씨 쓰기가 유행하면서 개성 있고 예쁘게 쓰는 것도 이제는 경쟁력이 된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저희 때만 해도 막 여기 굳은 살배기고 했잖아요. 맨날 그 세 번째 손가락에. 근데 요새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애들 손이 말랑말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손글씨 쓸 일이 자주 없다 보니까 못 쓰죠. 그래서 손글씨 강의도 요즘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클래스 101 같은 온라인 강의 플랫폼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손글씨랑 캘리그라피 강의가 급증을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손글씨 예쁘게 쓰는 법부터 해서 나만의 개성 있는 글씨체를 만드는 노하우를 전수하는 이런 수업들이 있고 클래스 101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캘리그라피 강의 매출이 전년 대비 1300% 이상 늘었다. 이런 자료도 있고요.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손글씨 강의를 실제로 하고 있는 한 크리에이터 분을 만나봤는데 요즘 분위기를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해에는 그런 자기 수강생들이 천천히 손글씨를 써보는 경험 자체를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가 강했다면은 올해부터는 일상 경험을 자기 글감으로 전환하려는,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 글을 쓰려고 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단순히 이쁜 글씨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나의 기록 그리고 나의 성찰로 이렇게 글쓰기가 진화하는 분위기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이혜정님께서 야 정말 추억 돋는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예전에 라디오 음악 방송에 엽서 꾸며서 보냈었는데라고 보내주셨는데 저도 진짜 많이 보내고 SBS 라디오에서 당첨 많이 돼서 저 운동화도 받고 그랬어요. 이게 좀 꾸며서 보내면 당첨 확률이 좀 높아지나요? 높죠. 눈에 그래요? 띄니까.
요새는 다 이렇게 방금 전 보내주신 문자로 보내주시는데 예전에 다 엽서로 또 보내주셨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이런 얘기들을 들으니까 결국엔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 라이팅 힙 트렌드의 주무대는 SNS인 건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맞습니다. SNS가 주 무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글귀나 책 필사 인증샷을 SNS에 올리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또 오프라인으로도 이게 무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 이게 단순히 뭐 글 남이 쓴 거를 베껴 쓰는 걸 넘어서 네. 본인만의 생각을 담은 글쓰기 활동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특히 젊은 30대 뭐 에세이 작가들이 운영하는 오프라인 글방 이런 것들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유명 에세이 작가가 운영하는 글방의 예를 들어보면은 6주 과정이에요. 6주 네. 과정 동안 A4 200자 분량을 자기 글로 써내야 되는 네. 되게 빡센 모임인데도 매 기수 모집마다 자리가 없다. 이런 글방들이 작가들이 운영하는 글방들이 많은데 요 위주로 오프라인 모임을 많이 갖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랑 글을 좀 공유하고 나눠보면은 또 나만의 성찰이 깊어지기도 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인간관계도 쌓을 수 있고 이런 장점 덕분에 이런 글방, 오프라인 글방들도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가 꼭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이런 손글씨 열풍, 어떤 경제나 산업적 관점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점이 있을까요? 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문구업계 그리고 뭐 교보문고나 예스24 같은 출판업계는 이제 문구류를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필사책도 팔고 문구업계랑 출판업계가 수혜를 보는 건 당연하고요. 근데 요즘은 컨텐츠 그리고 엔터업계에서도 이런 라이팅 힙 트렌드를 빠르게 발빨리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최근에 인기 드라마 있었죠. 폭삭 속았수다. 네네. 네, 여기서도 이제 주인공 애순이가 막 예쁘게 손글씨를 써가지고 뭐 시를 쓰고 뭐 책도 쓰고 뭐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네요. 이런 게 뭐 그때 감성을 표현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요즘 트렌드를 이렇게 활용한 겁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아까 그 문구 페어 가봤다고 했잖아요. 네. 거기 가보니까 어떤 신진 문구 브랜드에서 요 넷플릭스의 폭삭 속았수다랑 협업을 해가지고 애순이가 착용한 뭐 꽃핀이나 책 커버, 그다음에 수첩, 책갈피 이런 것들을 실제로 판매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콘텐츠 업계에서도 라이팅 앱 트렌드를 다 관심 있게 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요새는 손글씨 인기를 활용한 마케팅도 되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SM 엔터테인먼트에서 그 아티스트랑 팬이랑 소통하는 플랫폼이 있어요. 네. 디어유라고 네.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는 아이돌 그룹 트와이스랑 플레이브 이런 애들의 손글씨를 활용해가지고 폰트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식이냐면은 아티스트랑 이제 메시지를 주고받는 건데 네. 아티스트의 진짜 자기 손글씨로 카톡을 주고받는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 그게 적용이 돼서. 네, 그러다 보니까 팬들은 진짜로 내가 이 사람이랑 손편지를 나누는 듯한 이런 색다른 경험을 받을 수가 있어가지고 요 손글씨 서비스를 도입한 이후에 또 그 이용자 수가 엄청 많이 늘었다고 하고요. 요즘은 IT 기업들도 라이팅 힙 트렌드를 기웃기웃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디지털 필사, 그러니까 실제로 손글씨가 아니라 디지털 필사를 통해서 고객을 끌어들이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한컴 타자에서는 홈페이지에서 필사 기능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요새 각종 필기 앱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뭐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태블릿에서 필기를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 필기 앱들인데 여기는 예쁘게 꾸민 디지털 필사용 속지를 유료 판매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종이가 아니고요. 네. 그 화면에서 볼 수 있는 속지를 유료로 판매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IT 기업들도 이런 걸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럴 수 네. 있겠네요. 어떤 계기나 배경이 라이팅 힙이라는 열풍을 불러일으켰나 하는 궁금증도 남아 있는데 이건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라이팅 힙 열풍도 뭐 그동안 다른 레트로 트렌드처럼 역시나 아날로그에 대한 신세대의 향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나 요즘은 뭐 AI 이런 것들이 너무 빠르게 특히 이렇게 디지털화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디지털 전환 속도가 가팔라질수록 그 어떤 반작용으로 이게 너무 뜨니까 난 오히려 아날로그로 돌아가겠다 이런 느낌으로 라이팅 힙을 비롯한 이제 아날로그 트렌드가 지속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 인터넷이 나오면 책이 다 망할 것이다. 뭐 라디오도 망할 것이다. 뭐 제가 하는 주간지도 망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실제로 인터넷이 나오고 나서도 우리 라디오도 잘 나가고 그 잡지도 잘 나가고 있거든요. 네. 책도 마찬가지인 게 예전에는 책과 인터넷이 경쟁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었어요. 근데 요즘 시대를 보면은 SNS에 올리기 위해서 책을 구입하고 뭐 이런 시너지가 많이 나고 있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라이팅 앱도 아까 말했듯이 IT 기업들 뭐 이런 데들도 활용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오히려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 디지털이랑 아날로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네요. 뭐 요즘 젊은 세대 어떤 성장 욕구나 건강 욕구, 자기 개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트렌드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매경 이코노미 나건웅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박정현의 편지할게요로 1부 마무리할게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충전하는 시간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 청취자분들이 그 1교시 코너에서 다룬 라이팅 힙 글쓰기 이야기에 공감도 많이 해주시고 추억을 새록새록 떠올리시는 것 같아요. 김병수님은 일부러 서예학원 다니기도 했었죠? 라고 해주셨는데 네, 저도 서예학원 다녔어요. 엄마가 보내서 서예학원 다니면서 한자 같이 서당처럼 이렇게 배웠어요. 비온다님은 소장님 글씨체도 예쁘고 예술적 소질도 좋은가 봐요. 주로 어디 프로에 보내셨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저는 그 SBS 파워 FM에 그 정지영 씨가 하는 스윗 뮤직 박스 거기에 사연 많이 보냈는데 그 정지영 씨께서 나중에 방송국에서 만나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방송국에서 만났어요. 만나서 제가 그때 사연 보냈던 사람입니다 했는데 저는 너무 반가웠는데 세월을 체감하시면서 놀라셨었어요. 정지영 씨께서는. 네, 아무튼 추억을 같이 더듬어 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퀴즈 풀고 2교시로 넘어가 볼까요? 암호화폐의 한 종류인 이것이 새로운 지급 결제 수단으로 등장하면서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달러나 금 같은 자산의 가치에 연동돼 가격이 비교적 일정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설계된 것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결제는 물론 일부 ATM에서는 현금으로 인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누구나 발행할 수 있다 보니 사실상 통화량을 마음대로 늘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 이걸 규제할지 말지 를 두고 논쟁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자, 그럼 퀴즈 나갑니다. 달러나 금 같은 자산의 가치에 연동돼 가격 변동을 최소화한 암호화폐의 한 종류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나갑니다. 1번 스파이더 코인, 칙칙. 2번 스테이블 코인, 3번 스리랑카 코인.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나 무료 어플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당첨되신 분들 가운데 추첨해서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그때 그 시절 뉴스를 다시 읽어보고 경제 이모저모를 배우는 시간 라떼 뉴스입니다. 오늘도 한국경제신문 임현우 기자 나왔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근데 소장님, 네. 저희 프로그램이 방과후 목돈연구소잖아요. 네. 이 돈 중에서 네. 10원짜리를 혹시 언제 마지막으로 써보셨어요? 10원짜리 네. 10원짜리 저는 사실은 그 아이에게 현금으로 용돈을 줘가지고 네. 그거 용돈 같이 쓰러 편의점에 갔다가 잔돈을 이렇게 받아서 10원짜리는 엄마 가져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거 네. 기억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10원짜리 동전하니까 그것도 기억이 나지만 그 옛날에 그거 기억나세요? 10원에 불국사 다보탑 있어가지고 뭐 괴담 같은 그 게 괴담 있잖아요. 막 있었잖아요. 예. 뭐 이름 있고 거기에 뭐가 있다. 네. 그런 얘기하면서 막 운동장 철봉 아래에 모래 막 맞아요. 뒤져가지고 예, 예. 그랬던 기억 정말 옛날 네. 그 10원짜리는 옛날 기억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임 기자님은 동전 마지막으로 써본 게 언제였어요? 전 정말 기억도 안 나고요. 참 네. 실물로 우리 뵌지도 좀 오래된 것 같아서 가물가물합니다. 예. 근데 왜 보자마자 저한테 이렇게 10원 타령을 하시는 거예요? 10원 타령을. 네. 아니죠. 오늘은 이 10원짜리가 네. 한때 귀하신 몸 대접을 받았던 시절도 있거든요. 네. 31년 전의 뉴스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 동전에 대한 여러 가지 통계도 살펴보고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맞이하고 있는 현금 없는 사회 이 트렌드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가져온 기사는 1994년 11월 3일 동아일보에 실린 뉴스고요. 제목은 10원짜리 100개 모아오면 1,200원 드립니다입니다. 10원짜리 100개를 모아오면 왜 1,200원을 더 얹어? 200원을 더 얹어준다고 이렇게 했을까요? 기사 한번 들어보죠. 10원짜리 동전의 품귀 현상이 계속되면서 동전 사용이 많은 은행과 슈퍼마켓 등이 동전 확보 비상 작전을 펴고 있습니다.
혜태유통의 코스모 슈퍼마켓 58개 체인점에서는 10원짜리 100개를 모아오시면 1,200원으로 바꿔드립니다 라는 광고를 내걸고 웃돈을 얹어주고 있습니다. 상업은행은 반상회에 직원을 파견하고 관내 전화국에서 동전을 구해오는 등 갖가지 아이디어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10원짜리로 1,000원을 만들어 오면 1,200원을 돌려준다는 행사를 열 정도로 10원짜리가 굉장히 귀했군요. 네, 이 10원짜리 품귀 현상이 1993년 또 1994년 이때쯤에 걸쳐서 일시적으로 좀 심하게 나타났었는데요. 당시에 이마트에서는 10원 동전을 모아오면 치약이나 화장지를 사은품으로 주기도 했고요. 또 한국은행에서는 10원짜리 동전을 꺼냅시다라는 캠페인을 시작해서 동전 쟁반을 10,000개를 제작해서 이 은행에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뿌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쟁반은 왜 제작을 한 거예요? 이게 조그만한 이 동전용 쟁반인데 서랍에 묵혀놓지 말고 여기다 다 모으셔가지고 좀 뭐 잔돈 내고 세금 내고 할 때 싹싹 다 쓰세요. 이렇게 좀 독려를 하는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또 한국은행 직원들이 국민학교를 돌면서 학생들한테 공책 나눠주면서 10원짜리를 수거하기도 했는데요. 아이들이 참 말을 잘 들었던 것 같아요. 185만 개를 회수했다고 합니다. 오, 그렇군요. 1990년대 초반 보면 당시 물가가 뭐 지금보다 낮았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10원짜리로는 살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때 물가를 보면 짜장면이 한 그릇에 2,000원 하던 시절이었거든요. 이 고도 성장을 거치면서 물가가 꾸준히 오른 탓에 10원짜리는 이미 사용성이 많이 떨어진 지가 오래였습니다. 이 당시에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10원짜리가 31억 4천만 개 시중에 풀려 있었는데 20억 개 이상은 서랍과 저금통에서 잠자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라면 서랍에 잠자는 그 10원 동전은 이전부터 많았다는 건데 왜 갑자기 품귀 현상을 빚은 거예요? 뭐 갑자기 이제 수요가 좀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주된 원인이 버스 요금이었습니다. 이 1994년 되고서 버스 요금이 250원 하던 게 290원으로 인상이 한 번 됐었는데요. 이때는 토큰이나 회수권 사서 쓰던 시절이었거든요. 이제 10원짜리 수요가 일시적으로 폭증을 했던 겁니다. 과거에 동전이 활발하게 도는 곳으로 공중전화도 있었습니다만 전화카드가 보편화가 됐기 때문에 전화국으로도 10원짜리가 잘 회수가 되지 않았었고요. 이렇다 보니까 거스름돈이 필요한 유통업체까지 덩달아서 이 품귀 현상 여파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동전도 이 예상하지 못한 외부 변수에 수요 공급의 미스매치가 벌어지고 한다는 건데 이 1999년에도 한번 10원짜리가 좀 귀해진 적이 잠깐 있었습니다. 네. 그때 뭐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서 비닐봉투를 공짜로 주지 못하고 20원에 팔아야 된다. 이제 이런 규제가 좀 시행된 그런 시기였습니다. 네. 동전이 사실 부족하면 더 찍어내면 수요가 있으면 더 찍어내면 될 수 있는데 이거는 제조 비용이 더 드는 거죠. 그렇죠. 1994년에도 10원짜리 동전 하나 만드는 비용이 28원 60전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만들기보다는 잠자는 동전을 어떻게든 깨워내려고 뭐 그 캠페인을 벌였던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제작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건데 네. 지금은 그 제조 비용이 더 비싸졌죠. 그렇죠. 네, 한국은행에서 뭐 정확한 제조 비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40원 정도 될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10원짜리 동전에는 구리가 48% 들어가고요. 알루미늄이 52% 들어가고 섞어서 만들게 됩니다. 일상에서는 좀 쓰임새가 줄고는 있는데 동전은 그래도 지금 역시 꾸준히 발행되고는 있죠. 네, 수요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는 현실적으로 이제 멈출 수는 없기 때문인데요. 다만 발행 규모는 큰 폭으로 줄고 있습니다. 10원부터 50원, 100원, 500원까지 이 한국은행이 발행한 모든 동전의 액면가가 작년에 102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1년 전보다 24% 쪼그라들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동전 발행액보다 환수액이 더 많다고 합니다. 한국은행에서 새로 내보낸 것보다 돌고 돌다가 회수되는 동전이 더 많다는 의미인데 한 5년 전부터 굳어진 현상입니다. 다만 10원짜리는 유일하게 발행액보다 환수액이 적은 동전인데요. 지폐로 바꾸는 것도 좀 귀찮아서 방치하는 사람이 많아서다. 뭐 이런 설명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우리가 그 물건 가격 팻말 보면 990원 써 있는 거랑 네. 1,000원 써 있는 거랑 심리적으로 이제 사실상은 10원 차이지만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느낌이 다르게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작 10원짜리 한 푼에는 굉장히 하찮고 소홀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이 라떼 뉴스 준비하면서 비슷한 생각 좀 했습니다. 우리 10원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뭐 이런 생각 좀 했는데 이 한국은행에서는 3년 주기로 현금 사용 행태를 설문조사를 벌입니다. 근데 가장 최근에 나온 자료가 2021년 건데 가계 지출에서 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21.6%까지 낮아졌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58%인데 절반도 안 되는 거고요. 이제 2024년 수치도 조만간 발표될 때가 됐는데 더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은 동전을 근데 또 이거를 모아서 은행에 가서 바꾸려고 해도 힘든 게 요즘은 또 뭐 은행마다 다르기는 한데 어떤 동네는 뭐 동전 교환해주는 날을 뭐 예를 들어서 매주 화요일 오전에만 됩니다. 이렇게 네. 붙인 곳도 있어요. 백이명님께서 엄마가 경로당에서 재미삼아 고스톱을 치시기 때문에 본가에 10원짜리와 50원짜리가 정말 많이 쌓여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제가 가져와서 은행에 갑니다. 꽤 쏠쏠합니다. 보내주셨는데 저도 이제 저금통, 돼지 저금통 이렇게 아이랑 이렇게 네. 은행에 저축하러 갔을 때 이제 와르르가 되잖아요. 잠시만요 해가지고 척 이렇게 되고 네. 계속 오랫동안 세야 되고 근데 이게 뭐라고 하지는 않으시는데 괜히 좀 눈치가 보이는. 저 좀 반기시지 않는 게 티가 아무래도 좀 나기는 나더라고요. 이게 말씀대로 뭐 이렇게 교환 가능한 날짜도 아무 때나 해주지는 않아서 미리 확인을 좀 해야 됩니다. 네. 이 동전 처리 방법과 관련해서 온라인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공유되기도 합니다. 지하철역에 발권기를 가시면 동전 결제 가능한 경우들이 많아서 여기서 동전으로 선불 교통카드 충전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아. 뭐 상품권으로 결제하고 잔돈을 동전으로 거슬러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길 때 1,000원 미만 금액은 카드로 나눠서 결제하는 거 가능한 곳들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거스름돈을 없애는 방법도 많이 사용을 하신다고 하네요. 네, 저희 뭐 방과후 목돈연구소 청취자 여러분께서 다른 좋은 방법 알고 계시면 좀 문자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런데 이 동전이 또 골칫덩이가 된 게 비단이 한국뿐이 아니에요. 또 미국에서도 그렇죠. 네, 똑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제 한 넉 달쯤 됐는데 그동안 행정명령이나 지시사항을 너무 많이 쏟아내서 사실 기억도 다 안 나기는 하죠. 근데 2월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페니 신규 발행 중단하라 이런 지시를 재무부에 내린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기억해요. 그 페니라고 하면 미국 동전 중에 가장 낮은 단위인 1센트 동전을 말하는 건데 미국도 이거는 제조 비용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도 예산 낭비를 줄여야 한다 이런 이유를 달았는데요. 미국이 찍어내는 동전 중에 40%가 1센트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1센트 동전 하나를 만드는 데는 3.7센트가 제조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트럼프의 최측근이었던 일론 머스크, 이번 달부터는 테슬라 경영에 전념한다고는 하던데 똑같은 이유로 1센트 동전을 없애야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언제부터 어떻게 중단되는 건지 후속 정보가 아직은 나오지는 않는데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도 미국 의회에서 제조 비용 문제 때문에 1센트를 폐기하자는 주장이나 법안 발의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좀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었습니다. 이게요. 그거 아세요? 페니가 원래 순수한 구리로 만들어졌어요. 네. 근데 제조 비용이 비싸서 이미 아연이 대부분이고 97, 8% 되고 구리가 한 2%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가 지금은 그마저도 도금이래요. 아, 네. 네, 근데 이게 거의 액면가치 대비 4배 정도 비용이 더 드니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들은 어때요? 네, 앞서 캐나다가 2012년에 1센트 동전 생산을 중단했고요. 이제 상점에서 가격을 매길 때 웬만하면 5센트 단위로 좀 맞추십시오. 이렇게 권장하는 조치도 병행을 했다고 합니다. 또 호주와 뉴질랜드도 1990년대에 페니 유통 중단한 사례입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그 동전의 단위가 하나가 없어지면 가격을 매길 때도 하나 반올림을 해야 되니까 네. 그러면 또 물가 상승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나오기는 하죠. 또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동전 제조 비용이 갈수록 비싸질 것 같은데 미국의 경우에는 페니는 오히려 구리 도금인데 그 은색으로 보이는 5센트, 10센트 이런 것들, 50센트 이런 거는 네. 오히려 동전의 구리가 한 70에서 90% 정도 더 많이 들어간대요. 네. 근데 요즘에 구리가 그냥 구리예요? 귀해지셨죠. 그렇죠. 전자기기 부품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중요한 친구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전기차나 친환경 발전 인프라 이런 데 이제 구리나 니켈 같은 것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어서 이 산업계에서 대체 금속 기술이 개발이 되거나 채굴량이 획기적으로 늘지 않는다면 네. 좀 이런 분야에서도 은근히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영국에서도 10펜스 이하는 강철로 좀 소재 교체한 사례도 있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이게 언젠가부터요. 그 좀 동전 없는 사회
아니면 현금 없는 사회 이런 개념이 많이 회자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 2010년대 중반쯤부터 한 서서히 등장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 모든 나라에서 디지털 결제가 급속도로 발전하다 보니 현금은 이제 사라질 일만 남았다. 뭐 이런 전망이 좀 많았었죠. 특히 통계를 보면 중국도 그렇고 노르웨이나 스웨덴 같은 국가들이 현금 없는 사회를 선도하는 나라들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현금 사용이 좀 줄면서 울고 웃는 기업들도 생기죠. 네, 일단 우리나라 공기업 중에 한국조폐공사, 네, 여기는 화폐 발행을 맡았던 곳인데 이대로 가면은 존립을 걱정해야 될 처지죠. 뭐 예전에는 모든 매출이 화폐 사업에서 나왔는데 작년엔 비중이 17%로 떨어졌습니다. 신사업 확장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소장 가치가 있는 예술형 주화를 판달지, 또 지역 화폐 사업에 발을 걸친달지, 또 모바일 신분증이나 위조 방지 기술 이런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대형 현금 운송 업체가 경영난에 빠져 있습니다. 이 호주 현금 운송의 90%를 차지하면서 사실상 독점을 해온 아마가드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네. 현금 사용이 급감하면서 적자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호주는 땅덩어리도 넓으니까 수지타산이 더 이제 안 맞는 거죠. 이 작년에 호주 은행들이 긴급하게 자금 지원을 해서 급한 불만 껐는데 올해를 지나도 버틸 수 있을지가 문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한 폐기물 업체가 쓰레기 더미에서 동전을 수거하는 걸로 쏠쏠한 부수입을 올린다고 합니다. 리월드라는 기업이고요. 이 쓰레기 처리장에서 기계를 이용해서 매년 5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 정도 동전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한 7억 원, 15억 원 뭐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뭐 정말 요즘에는 뭐 지갑 자체를 저도 안 들고 다니고요. 뭐 네. 경조사비 낼 때 제외하고는 현금 잘 안 쓰는 것 같기는 합니다. 뭐 노점상도 계좌이체로 많이 사시고 시내버스는 현금 통도 아예 없고요. 뭐 우리 SBS 1층에도 스타벅스 있습니다만 요새 여기도 현금 없는 매장 참 많아진 것 같고요. 그렇군요. 이게 현금이 그래도 계속 쓸 것 같진 않으세요? 그렇죠. 저도 이 요즘엔 현금이 안 쓴다 하지만 네. 여전히 계속 쓸 수밖에 없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특히 맞아요. 이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습관을 갑자기 바꾼다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을 보면 이제 뭐 최근에 뭐 키오스크나 이런 거 갑자기 많이 생기고 은행 점포 많이 줄고 뭐 이래서 많이 좀 힘들어하시는 거 볼 때마다 좀 안타깝기는 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뭐 예. 디지털 결제가 그 어려운 어떤 사각지대라는 것도 반드시 있기 마련이고 네. 보안이라는 부분에서도 좀 백업 차원에서 대체의 의미로도 현금을 사용해야 되는 순간이 있을 거고 무엇보다 이 현금이라는 건 또 손맛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손맛이 있어서 이제 한 장, 두 장, 서이, 너이 이렇게 세 가지고 세뱃돈 착착 해서 자 이렇게 네. 주는 또 그런 맛이 있어서 현금은 계속 그래도 있지 않을까, 생명력을 유지하지 네. 않을까. 우리가 아무리 타이핑을 친다 그래도 이 라이팅 힙을 즐기는 사람이 있듯이 네. 저도 그런 손맛을 좀 느끼는 분들이 여전히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요즘에 은행들이 저는 참 야속한 게 점포만 없애는 게 아니라 ATM기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이 국내 은행 ATM이 5년 사이에 25%가 감소했는데 어쩐지. 네, 참 이래저래 뽑기도 어렵고 쓰기도 어렵고 참 네. 이런 세상이 좀 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네요. 이게 참 우리가 아까 전에 동전 어떻게 처리할 네. 수 있는지 네. 한번 청취자분들께 여쭤봤었잖아요. 네. 괜찮은 아이디어가 하나 나왔어요. 김태환님께서 계산하고 동전 남으면 안 받고 포인트로 적립해달라고 하면 적립해줍니다. 아, 맞습니다. 대형 유통사 중에 이렇게 해주는 곳들이 있죠. 예. 맞아요. 주머니에 동전 넣고 다닐 필요가 없다. 네. 이런 말씀을 또 해주셨네요. 다른 부분에서 우리가 또 다뤄볼 얘기가 있을까요? 간단하게. 네, 좀 디지털 결제가 발달한 나라로 아까 노르웨이나 스웨덴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네. 뭐 일종의 반작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서 현금 사용할 권리를 보장해달라 이런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한때 2030년이 되면 무연금 국가 지향했던 곳인데 최근엔 방향을 틀었습니다. 법을 개정해서 소비자의 현금 지불 권리를 명문화했는데요. 무인 가게나 자판기가 아닌 이상은 현금을 받아야 된다고 규정을 한 겁니다. 또 스웨덴의 중앙은행도 어떤 경우에도 현금 접근성이 보장돼야 한다 이런 쪽으로 좀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기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동전이 과거만큼 쓰이는 날이 오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동전을 성가신 존재로 여기지 말고 우리가 귀중한 돈을 또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하니까 모아서 은행에도 자주 가시고 귀중한 돈으로 다시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동전에 대한 이야기 해봤어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임현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퀴즈에서는 달러나 금 등의 가치에 연동돼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한 암호화폐가 뭔지 여쭤봤는데요. 정답은 2번 스테이블 코인이었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오늘은요. 정답은 오늘 어뉴스에 나온 스테이블 코인 이렇게 보내주신 김태원님, 그리고 비트코인만 알았는데 어방목에서 경제용어 많이 배웁니다 해주신 김성철님, 그리고 60대인데요 오늘 추억 돋고 너무 재밌게 듣고 있어요 라고 해주신 한명희님, 이렇게 세 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6392님께서 듣기만 해도 경제상식이 늘어나는 목돈연구소 동료 기사에게 추천할게요 해주셨어요. 이렇게 추천 많이 해주시는 분들 계신데요. 듣기만 해도 어디서 할 이야기가 많아지죠. 그렇게 상식이 느는 것 같습니다. 네, 어혜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오늘 순서는요. 빛과 소금에 내 곁에서 떠나가지 말아요 라는 곡 들으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혜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4시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